안녕하세요, 주호입니다. 오늘 해올 거는요, 여러분들이 단렌즈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처음 접하실 때 보통 두 가지 렌즈를 고민하시거든요. 줌렌즈 살지 단렌즈 살지. 그래서 오늘은 그게 어떤 단렌즈는 어떤 렌즈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. 단렌즈라고 하면요, 화각이 고정된 걸 말하거든요. 줌렌즈들 보면 24, 35, 50, 70 이게 써져 있어요. 이게 화각이거든요. 그래서 줌렌즈들은 화각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광각부터 망원까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렌즈들 말하고요. 단렌즈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렌즈처럼 굉장히 조그만하죠. 한 가지 화각만 찍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, 여러분. 무섭다. 어렵다. 보통 단렌즈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여러분들은 이미 단렌즈를 너무 잘 쓰고 계세요. 뭔지 알아요? 핸드폰. 에이, 너무 사진을 잘 알아. 맞아요. 핸드폰은 단렌즈예요. 여러분, 핸드폰은 줌렌즈가 아니거든요. 핸드폰이 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줌이 되는 게 아니고요.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줌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지, 실제로는 단렌즈 3개,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단렌즈를 사용하는 거거든요. 저는 단렌즈를 정말 좋아하긴 하거든요. 물론 줌렌즈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단렌즈를 항상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서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. 자, 그럼 오늘은 단렌즈의 매력이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단렌즈는 화질이 진짜 좋습니다. 그건 진짜 인정해야 돼요. 인정하세요? 네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질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바디보다 렌즈의 영향이 더 큽니다. 우리가 줌렌즈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엄청 좋은 줌렌즈들, 단렌즈급 화질이다.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? 단렌즈가 그만큼 화질이 좋다는 거예요. 한번 조금만 찍어 볼게요. 하나, 둘. 아무리 줌렌즈가 좋다고 해도 단렌즈에는 어쩔 수 없이 화질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저기 오리가 또 있네. 저기 다 오리 아니야 저거? 분수인데? 분수대야? 어머, 오리 날아간다. 줌렌즈들은 보통 화질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편리함을 얻는 거죠. 편리함은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수고를 던다는 거지.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,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? 아웃포커싱이에요. 아이폰 인물 모드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. 이런 걸 하려면 단렌즈가 훨씬 편해요. 물론 아웃포커싱을 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조리개거든요. 조리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통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. 이 렌즈도 보면 지금 2라고 써져 있잖아요. 보통 고급 줌렌즈들의 조리개가 수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? 2.8. 그죠, 2.8이죠. 근데 얘는 얼마예요? 2예요. 게다가 얘는 꽤나 높은 편이에요. 보통의 단렌즈들은요, f1.8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또 1.4의 단렌즈들도 엄청 많아요. 제가 파트너를 한번 찍어 볼게요. 조금만 일로 올래요? 오른쪽으로. 그렇죠. 제가 역광을 또 좋아하니까. 하나, 둘. 자, 보통 줌렌즈도 2.8이니까 방금은 2였고요. 2.8로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나 봐봐, 살짝. 하나, 둘. 2와 2.8은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. 물론 조금 나긴 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얘보다 더 낮은 얘들을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날 거예요. 1.8, 1.4, 1.2 이런 렌즈들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극적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다, 물론 줌렌즈들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더 극적인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렌즈를 쓰시는 게 맞죠. 자, 세 번째, 단렌즈는요, 가볍고 빠르게 찍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, 계속 보셔도 알겠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? 진짜 작다. 그쵸? 응. 되게 무게도 가벼워요. 안 돼. 무서워.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관없죠. 단렌즈들은 이렇게 소형화를 시켜도 꽤나 화질이 좋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반면에 줌렌즈들은 화질을 좋게 만들려면 조금 더 사이즈가 좀 커야 되고요. 또
그만큼 무게도 늘어나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포커싱 해야 되지, 뭐 화질 좋아야 되지,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줌렌즈에서 맞추려면 무게 늘어나고 결국 크기도 커지고, 그래서 평상시에 들고 다니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파트너는 근데 시그마 2470 좋았긴 했지만 판 이유가 무거워서 손이 안 가. 무겁고 부피가 크면은 손이 안 갈 수밖에 없긴 해요. 아무리 좋은 렌즈라도. 물론 이게 정로는 아니에요. 단렌즈들도 예를 들어 조리개 값이 낮아지고 또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건 자명해요. 그런데 같은 조리개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빨리 찍을 수 있다 했잖아요. 그게 무슨 의미냐면, 줌렌즈는 보통 제가 뭐 갈대를 딱 찍는다고 하면 줌을 이렇게 당겨보고 풀어보고 당겨보고 풀어보고 당겨보고 계속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. 근데 반면에 단렌즈는 딱 켜고 이거밖에 안 되니까 팍 빠르게 찍을 수 있어요. 저기 물딱이 딱 지나가잖아요. 쓰다 보면 이거 엄청 빠르게 찍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어쨌거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화각은 한정적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. 저게 뭐야? 물총새야? 물총새 같은데? 주둥이가 엄청 길어. 아, 날아갔다. 나도 생각해보니까 굳이 한 번 찍고 말면 되는데 뭐 24mm도 찍어보고 50mm도 찍어보고 막 70mm도 찍어보고. 물론 그 과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사진을 찍는데 불필요한 행동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단렌즈를 쓰면 그런 불필요한 행동이 적어지니까 결국에는 화각 연습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화각 연습이 되는 거예요. 진짜 실력은 빨리 늘겠다. 그러면 단렌즈 어떤 걸 사야 되냐? 아주 간단하게, 디테일하게진 않고 아주 간단하게만 이 화각들은 어떤 건지만 얘기해 드릴게요.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35mm, 50mm, 85mm를 많이 써요. 35mm를 카페 렌즈라고 많이 말하거든요. 카페에 앉아서 여자친구를 찍기 좋은 렌즈란 뜻이에요. 50mm는 일상에선 거의 완벽한 렌즈라고 하거든요. 인물을 아웃포커싱 하기도 좋고요, 또 사물을 찍기에도 적당하고 거의 부족함이 없어요. 모든 게 가능하지만 또 모든 것에 약간의 애매할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85mm입니다. 85mm는 인물용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인물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. 왜냐하면 85mm의 조리개가 낮으면 인물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 확 하고 날아가거든요. 뭔가 멜로드라마의 이쁜 여주인공을 첫눈에 반한. 그 효과. 약간 그런 효과 나는 거죠. 다만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85mm는 적응하기가 조금 처음엔 힘들 수 있고요. 왜냐면 맞아. 보통 망원을 많이 안 쓰니까. 여자친구가 많이 마르시는 편이 아니면 헐. 보정해 주셔야 돼요. 85mm로 찍으면 맞아. 부해지거든요.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찍는데 여자친구가 약간 이제 부항이 싫대. 그러면 35mm를 추천하고요. 적당한 것 같아. 그럼 그냥 50mm? 여자친구 완전 날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은 오히려 85mm가 더 제격일 수도 있어요. 이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.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이 보통 85mm가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샤프한 경우가 85mm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처음에 단렌즈를 누군가 추천한다고 하면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. 솔직히 많은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렌즈를 쓰는 거는 그만큼 단렌즈가 줌을 포기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이거 외에도 뭐 플레어라든지 역광 상황에서도 더 아름답게 나오기도 해요. 솔직히 단렌즈들이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렌즈를 한번 써보시면은 단렌즈의 매력이 좀 빠지실 거예요. 줌렌즈에서는 안 되는 표현들도 되는구나,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. 바이.